8월 30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후 폭풍이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증시가 상당히 반등을 했는데 증시 프리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입니다. 문 기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점검해 볼까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1%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습니다. 네. 개인이 1,4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4억 원, 1,274억 원 팔았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모두 2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반등했습니다만 아쉬운 건 정작 수급의 주체라고 할 만한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고 오히려 팔았단 말이죠. 어제 이어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조금 종목 선택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짚어볼 텐데 한 달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달 1일부터 제가 좀 집계를 해봤는데요. 개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 지대한 사랑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무려 1조 원 이상 사들이며 압도적인 순매수 상위 1위에 랭크가 됐고요. 이어서 카카오뱅크, 네이버,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도 큰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네. 묶이잖아요. 이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또 이런 여러 플랫폼 업종에도 현재 네.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상위 5개 종목의 주가 하락률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8월 초부터 오늘까지 4% 빠졌고요.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1%나 하락했습니다. 네이버와 SK하이닉스, LG이노텍도 5%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또 재밌는 사실을 좀 알았는데요. 이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 10개 중에 절반가량이 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난 25일 기준으로 이 HMM이 공매도 잔고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카카오뱅크 역시 16위에 이름을 올렸고 LG이노텍은 32위, 삼성전기는 43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편 최근 증시 하락세에 더해 이 공매도로 투자자들이 몸살을 앓자 금융당국과 이 거래소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는 11월부터 이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을 강화하고 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 비율이 각각 3%,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 하락률이 5% 이하거나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율이 코스피의 경우 6배, 코스닥의 경우 5배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의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금지 기간이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거래소 측은 IT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강화한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거래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 비중 30% 룰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에 맞춰 차등을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매도의 대부분은 코스피 종목에 몰리는데 이들의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30% 룰 적용 시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32건 중 단 4건만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이 차지했고 현재 기준으로 개정안을 적용해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리츠증권 단 한 종목만 지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증시 부진으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공매도.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일제히 팔을 걸어붙이고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선 만큼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공매도 과열 종목을 늘려서 하락장의 시장 변동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기자, 다시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앞서 이제 개인들이 선택했던 삼성전자나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우량주로 꼽히면서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최근에 조금 반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사들였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은 이달에 무려 3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산 거죠. 네. 어떤 종목에 주로 투자했는지 살펴봤더니 개인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1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 SDI가 2위에 이름을 올렸고 10위를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세 종목이 모두 배터리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건 알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외국인이 많이 투자한 건데요. 네. 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원전 관련주를 현재 묶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전 관련주에도 투자를 했고 또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조선 업종에도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상위 종목 20개로 제가 좀 넓혀봤더니 네. 하나솔루션이 15위에 기록이 되면서 이 외국인이 좀 많이 산 종목인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보시면 네. 요즘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좀 뜨잖아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태양광, 또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또 방산, 원전 이걸 묶어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태조 이방원에 큰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개인들이 반도체와 어떤 플랫폼 기업들을 주로 많이 담을 때 외국인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위산업, 원전 이런 종목들을 미리 담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그러면 외국인을 따라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을 1,550억 원 사들이면서 역시나 이 태양광 업종에 좀 관심을 드러냈고요. 네. 앞서 보셨던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10개 종목에 랭크가 됐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까지 태양광, 원자력, 2차 전지, 방산, 조선 굉장히 태조 이방원의 종목들을 골고루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원전 관련 정책에 따라서 현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업계는 이러한 태조 이방원 주가 강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매크로 현상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책이나 정치적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개인들과 달리 정책의 어떤 변화를 미리 읽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이들 종목들이 사니까 더 오른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정말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 짚어야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증권가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요즘같이 좀 혼란스럽고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는 그나마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의 대표 종목들의 주가 등락률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한 달 주가 등락률인데요. 한 달 동안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하나솔루션은 18% 이상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도 15.3%, LIG 넥스원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태조 이방원의 대표 종목들이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등락률이 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드러낸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발굴했다면 조금 아쉬움이 덜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들을 좀 더 짚어봐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8시경에 7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후 12시에는 7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현재 진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면 미국에서 6월 ADP 취업자 변동이 나오는데 네. 2주 금요일에 미국의 이 취업률 예비치가 나오거든요.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유로존 역시 같은 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함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긴축이 더 강해지느냐 마느냐를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